여러분, 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8월이잖아요. 덥고 습하고 모기가 저를 산채로 뜯어먹고 있고 텃밭에 있는 식물들이 하나같이 이제 그만할래요 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토마토는 완전히 포기했고요. 애호박은 뭔지도 알고 싶지 않은 것들로 뒤덮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저랑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8월 텃밭 번아웃이고요. 솔직히 매년 우리 모두를 덮치는 시기죠. 모르니 찌러요. 저는 매년 이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매년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달에 땀 뻘뻘 흘리면서 다 그만두고 싶고 그냥 에어컨 밑에 앉아있고 싶은 이 순간에 심는 것들이 10월, 11월, 그리고 저처럼 사는 곳이라면 12월까지도 텃밭을 가득 채워줄 거예요. 나중에 날씨가 진짜 선선해졌을 때 포근한 스웨터 입고 바구니 가득 채소를 수확하고 있을 미래의 나 자신은 이 힘든 한 달을 버텨준 지금의 나에게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8월에 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걸 심어야 끝내주는 가을 수확을 만들 수 있거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덤불 강낭콩이에요. 솔직히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전원기 작물 중 하나예요. 덤불 강낭콩은 딱 지금 이 시기에 완벽한데 왜냐하면 한여름에 뜨거운 열기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밤 기온이 살짝만 떨어져도 정말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심으면 날씨가 바뀌기 시작할 때 딱 맞춰서 제대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앗에서 수확까지 약 50일밖에 안 걸리고요.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첫 서리까지는 최소 60일, 어쩌면 90일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죠. 그냥 땅에 바로 씨앗을 심으시면 돼요. 실내에서 미리 키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번엔 덩굴 강낭콩은 건너뛰세요. 덩굴 강낭콩은 자라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이제 막 덩굴을 타기 시작했는데 서리가 와버리는 상황은 정말 원치 않으실 거예요. 믿을 만한 덤불 품종으로 가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덤불 강낭콩을 심고 나서 이달 후반쯤에는 스냅 완두콩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솔직히 스냅 완두콩은 가을 텃밭 간식 중에 가장 저평가된 작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희 집에서는 이게 부엌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물 주다가 그냥 덩굴에서 바로 따먹거든요. 달콤하고 아삭하고 날씨가 선선해진 후에 키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진짜 달콤한 작물이에요. 품종도 정말 다양한데요. 클래식한 슈가 스냅부터 좀 더 아담하게 자라는 덩굴 품종까지 있어요. 공간이 좁거나 화분에 키우신다면 아담한 품종이 정말 딱이에요. 이건 이달 말까지 기다렸다가 심으세요. 진짜 서늘한 날씨를 좋아하는 작물이라서 아직 너무 더우면 시무룩해지거든요. 이제 오이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오이가 흰가루병에 뒤덮이거나 완전히 시들시들해서 슬픈 상태라면 절대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기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근데 좋은 소식은 아직 2차 파종을 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이는 씨앗에서 수확까지 약 40일에서 50일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서리까지 60일 이상 남아있다면 계산이 딱 맞아 떨어져요. 이번엔 병에 강한 품종을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3주 만에 포기하는 오이나무와 가을 내내 버텨주는 오이나무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갈리거든요. 사시는 지역에서 늦여름에 잘 발생하는 병에 강한 품종이 뭔지 조사해 보실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다음은 여름 호박이에요. 지금 나무가 트럭에 치인 것처럼 시들시들하고 줄기가 텅 비어 있고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거의 확실히 호박줄기벌레 피해예요. 근데 여기서 좋은 점은 이 해충들이 지금쯤이면 활동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을 낳고 흙 속으로 파고들고 겨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심는 작물에는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늘 봄에 심은 호박이 극적으로 죽을 걸 예상하고 8월에 2차 파종을 하는데요. 그 2차 파종이야말로 진짜 서리까지 살아남는 나무예요. 호박은 정말 빨리 자라기도 해서 어떤 품종은 씨앗에서 수확까지 약 40일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땅에 약 2.5cm 깊이로 씨앗을 심으시면 가을 내내 애호박이 넘쳐날 수 있어요. 자, 이제 뿌리 채소 얘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이 부분에서 8월이 다시 신나기 시작하거든요. 뿌리 채소는 여러분이 키워볼 것 중 가장 쉬운 작물이에요. 특히 저처럼 좀 느긋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저는 씨앗을 뿌리고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나중에 다시 가서 필요하면 솎아주는 게 다예요. 진짜로 이게 전부인데 매번 잘 돼요. 특히 당근은 너무 열심히 하면 오히려 벌을 주는 것 같아요. 젖은 골판지 트릭이든 버미큘라이트든 완벽하게 간격을 맞춘 줄이든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가끔은 그냥 심술 부리듯 발화를 거부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씨앗을 뿌리고 가버리면 예쁘게 잘 올라와요. 품종으로 보면 화려한 보라색이나 무지개색 당근이 요즘 유행이고 재밌긴 한데요. 제 경험상 클래식한 주황색 품종이 꾸준히 더 좋은 성과를 내요. 특히 흙이 좀 무겁거나 점토질이 많은 경우에는요. 더 튼튼하고 더위에 강한 당근 품종은 자라면서 딱딱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서
흙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은근히 좋은 보너스예요. 무도 지금 바로 심어야 할 작물인데요. 여기서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늦게 깨달은 게 있어요. 봄무와 겨울무가 따로 있고 이 둘은 서로 바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겨울무를 봄에 심는 실수를 했었는데 바로 꽃대가 올라오면서 아무것도 못 건졌어요. 알고 보니 가을이 바로 겨울무를 심어야 할 시기더라고요. 이건 좀 더 천천히 자라는 저장용 무인데요. 지금 한 번 심으면 겨울 내내 천천히 자라서 이른 봄에 수확할 수 있어요. 반면에 봄무 품종은 빨리 자라는 애들이라 3주 만에 수확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지금부터 몇 주마다 계속 이어 심으시면서 시즌 내내 계속 신선하게 수확하실 수 있어요. 반덧비트도 목록에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비트를 정말 좋아해요. 색깔이 화려한 것도 좋고 피클로 만드는 것도 좋고 평범한 저녁 식사도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해요. 지금이 비트를 심기에 최고의 시기예요. 당근이랑 똑같이 씨앗 뿌리고 잊어버리는 느긋한 방식으로 하는데요.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두실 게 있어요. 비트 씨앗은 사실 다배체 종자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보는 씨앗 하나가 실제로는 여러 개의 씨앗이 뭉쳐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대충 뿌리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제대로 솎아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크고 예쁜 비트 대신 작고 서로 엉킨 비트 덩어리를 얻게 되거든요. 모든 뿌리 채소는 제대로 크려면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니까 솎아주는 단계는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밖에 나가신 김에 지금이 허브를 이어 심기에도 정말 좋은 시기예요. 서늘한 날씨를 좋아하는 허브뿐만 아니라 여름 허브도 한 번 더 심을 수 있어요. 딜이 더위 때문에 벌써 꽃대가 올라와서 씨앗을 맺었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심어서 가을에 다시 싱그러운 딜을 얻을 수 있는 시기예요. 고수는 날씨가 선선해지면 정말 잘 자라고요. 파슬리, 민트, 레몬밤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바질 빼고는 거의 모든 허브가 서늘한 계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질도 첫 서리 전에 한 번 더 심을 여유는 있어요. 브라시카 씨앗을 아직 안 심으셨다면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이런 것들 말이에요. 지금이 정말로 움직여야 할 때예요. 원래는 여름 좀 더 일찍 하는 게 이상적이긴 한데 8월에도 아직 기회의 창은 있으니까 좀 늦으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늦었거든요. 씨앗 트레이는 좀 더 섬세한 방법을 쓰기엔 너무 더울 때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이 모종들을 6주에서 8주 정도 키운 다음 날씨가 좀 더 선선해지면 텃밭에 옮겨 심으시면 돼요. 브로콜리부터 시작하기 좋은데요. 일반적인 초록색 꽃봉오리 말고도 재밌는 품종들이 많아요. 보라색 새싹 품종이나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를 교배한 것 같은 프랙탈 모양의 로마네스코 같은 것들이요. 텃밭에서 항상 눈길을 끄는 작물이에요. 콜리플라워는 한 번에 큰 덩어리 하나를 만드는 대신 시간을 두고 여러 개의 작은 송이를 만드는 신품종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한 번에 크게 수확하는 대신 몇 주에 걸쳐 조금씩 나눠서 수확할 수 있어요. 전통적인 단일 헤드 품종에서 벗어난 재밌는 변화예요. 양배추도 지금 심을 만한 또 다른 브라시카인데요. 아담한 미니 품종을 한 번도 안 키워보셨다면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요. 특히 공간이 좁으시다면요. 요즘 나온 몇몇 미니 품종들은 보통 엄청 오래 걸리는 양배추치고 놀라울 만큼 빠른 성장 속도를 약속하는데요. 솔직히 그게 진짜인지 확인해볼 겸 실험해볼 가치가 있어요. 배추도 언급할 가치가 있는데 특히 직접 김치를 담가보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요. 정말 튼실한 배추 수확을 하고 그걸로 직접 김치를 담가보고 나면 사 먹는 김치로 돌아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김치가 떨어지는 건 진짜 슬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심을 시기예요. 콜라드 그린은 가을과 겨울 텃밭에서 정말 든든한 일꾼이에요. 추위에 정말 강하고 심한 설이나 눈이 와도 놀라울 만큼 잘 버텨주고 다른 작물들이 완전히 포기할 때도 계속 다시 회복해요. 진짜 겨울다운 겨울이 있는 지역에 사신다면 콜라드는 1월에 다른 건 다 죽어 보이는데 여러분의 콜라드만 씩씩하게 서 있을 때 텃밭 고수가 된 기분을 느끼게 해줄 작물이에요. 방울 양배추도 시도해볼 만한데 미리 말씀드리면 다른 브라시카보다 다 자라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지금 시작하시면 좀 아슬아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요. 직접 키운 방울 양배추는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부분적으로만 수확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대는 브라시카 계열 작물들을 마무리하기에 좋은 작물이에요. 정말 다재다능해서 샐러드, 샌드위치, 볶음 요리, 수프 등 거의 뭐든지 잘 어울리고요. 추운 계절 내내 계속 수확할 수 있는 또 다른 튼튼한 잎채소예요. 무지개색 품종이 특히 재밌는데요. 겨울철 회색빛 텃밭에 밝은 분홍색, 주황색, 노란색 줄기가 삐죽삐죽 올라와 있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지거든요. 한겨울에 밖에 나가서 여전히 씩씩하게 자라는 색채를 보는 건 진짜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달 말쯤에는 상추와 빨리 자라는 다른 채소들도 바로 심을 시기예요. 청경채, 루꼴라, 시금치, 갓 같은 것들이요.
저는 여러 종류를 섞어서 심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손도 덜 가고 한 번 심어서 다양한 종류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잎상추 혼합종은 솔직히 솎아주는 것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촘촘하게 뿌려서 빽빽한 초록빛 잎채소 바다로 자라게 두었다가 가위나 칼로 한 번에 다 수확하시면 돼요. 그렇게 잘라내도 다시 예쁘게 자라나거든요. 만약 결구상추, 그러니까 아이스버그나 로메인 같은 걸 키우신다면 그건 제대로 간격을 두고 솎아줘서 결구가 잘 형성될 공간을 줘야 해요. 마지막으로 꽃 얘기를 해볼게요. 꽃 없는 가을 텃밭은 솔직히 좀 쓸쓸하잖아요. 빨리 자라는 여름꽃들을 한 번 더 심으실 수 있는데요. 특히 백일홍은 정말 빨리 자라서 가을까지도 예쁜 색을 볼 수 있어요. 해바라기도 이 시기에 심기 좋은 꽃이에요. 해바라기에는 뭔가 가을 텃밭에 궁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는데 특히 하나의 큰 꽃 대신 수많은 꽃을 피우는 키 큰 분지형 품종이 그렇더라고요. 그 외에도 캐모마일, 금잔화, 금어초, 비올라, 펜지 같은 서늘한 날씨를 좋아하는 꽃들도 지금 바로 심거나 트레이에서 키우기 시작하기 좋은 선택지예요. 직접 땅에 심을지, 트레이에서 먼저 키울지는 남은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결정하시면 돼요. 텃밭이 이미 꽉 차서 뭘 심어도 그늘에 가려질 것 같다면 트레이에서 어느 정도 키까지 키운 다음 옮겨 심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이번 8월에 끝내주는 가을 수확을 위해 심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8월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아요. 덥고 벌레도 많고 지금 텃밭이 완전 재난 현장처럼 보여서 그냥 다 포기하고 날씨가 선선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 저도 정말 이해해요. 근데 우리는 좋은 시절에 정말 가까이 와 있어요. 상쾌한 아침, 낮아진 습도, 녹아내릴 것 같지 않고 밖에 있는 게 진짜 즐거운 그 순간에 정말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마침내 왔을 때 7월에 버려진 텃밭이 아니라 여전히 잘 자라고 있고 여전히 채소와 허브, 꽃을 만들어내고 있는 텃밭으로 걸어 나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름의 마지막 구간을 우리 함께 버텨봐요. 씨앗을 땅에 심으시고 트레이를 시작하시고 지금 이 화려하지 않은 일들을 해두시면 나중에 포근한 스웨터를 입고 직접 기른 채소가 가득한 바구니를 들고 여유롭게 수확을 즐길 미래의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약속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여러분의 가을 텃밭에 아이디어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즐거운 파종 되세요.